인간은 10대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에는 사랑에 움직이고, 30대에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에는 탐욕에 움직인다. 가장 평온의 길에 들어서야 할 50대에도 이토록 탐욕스러울 수 있는 것, 지나온 생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이토록 끊임없이 부족한 것인지, 그 한 살 한 살을 음미하며 순간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후회도 적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에 맞게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게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로 유명한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장자크 루소의 명언을 통해 나이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배울 생각이 있다면 하늘 아래 만물 중 하나도 스승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스승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자연, 둘째는 인간, 셋째는 모든 사물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그리고 자연을 배우십시오. 자연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합니다.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이 됩니다. 자연은 인간을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홀히 대하였을 때 그 결과를 가장 처참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자연입니다. 자연의 위대함에 우리는 늘 작은 미물일 뿐입니다. 자연을 존경하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은 우리에게 그 곱절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겨우살이를 한우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고, 이렇듯 자연은 순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달콤한 열매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리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어야 합니다. 자연은 순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항상 우리입니다. 그대의 모든 불행은 그대 자신으로부터 생기니 어떠한 불행이 닥쳐왔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찾아보고 점점 멀리 연결고리를 이어나가시되 나 때문이라는 자책은 버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잘못을 출발한다면 그런 사람은 다음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학문이란 오랜 기간 동안 고금의 인류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도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학문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책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상과 넘쳐나는 포털 사이트의 질문만 해도 경험하지 않고도 무엇을 조심하면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을 잡아줄 뿐 직접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진정한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산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다는 것은 숨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사회가 이들을 타락시킵니다. 인간을 형성하는 것은 이성이고 이것을 이끄는 것은 감성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유로웠는데 사회에서는 무수한 쇠사슬에 얽힌 노예가 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유로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옳기만 한 것인지도 혼동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감정은 그 어떤 시대라도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주운 지갑을 내가 가질 것인지 주인을 찾아줄 것인지 잃어버린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하고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내가 쓴다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성과 감정입니다. 이 이성과 감정의 복잡한 충돌 속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는 순간들을 제공하고 성공과 실패자로 나눕니다. 결정은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나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돈은 자유로의 도구가 되지만 소유하기를 원하는 돈은 노예가 되는 길이 됩니다.
최고의 행복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되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두둑한 통장, 훌륭한 요리사 그리고 소화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권력과 명예를 쥐었다 하여도 그것을 올바로 소화하지 못하면 반드시 탈이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느끼다 죽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잘 느낄 수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내 환경을 탓하고 싶거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대화에서의 근본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게 하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발음과 모호한 억양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억양은 대화의 생명입니다. 억양은 대화의 감정과 진실을 부여합니다. 동일한 어조로 얘기하는 데서 빈정거리는 악습이 생겨나니 지금 당신의 말투와 어조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말에 억양만 달리하여도 상대방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늘 유머를 잃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법은 스스로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너무 자주 당신을 좋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너무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적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으나 명심할 것은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의 습관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항시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실행력이 가장 충실합니다. 쓸데없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다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바로 결정하기 어려워 당장의 말부터 앞서면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회가 쌓이고 쌓이면 나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는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조급한 상황에 허둥지둥하기를 반복한다면 입을 무겁게 하고 펜을 들어 적으십시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 펼쳐지는 여정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그러니 부디 현생을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순리를 이해하고 조급해하지 말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